다시 뛴다 꽃보다 중년.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재취업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 이모작,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합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함께할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T 김윤석 대표이사님, 또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진 선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재취업 핫클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조영주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중장년 재취업의 발빠른 뉴스 그리고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너 중장년 재취업 핫클릭 시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통계는요, 이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가 채용 포털 파인드잡과 함께 진행한 2015 중소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 계획 그리고 채용 인식 실태 조사에 관한 결과물들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어떠한 바를 시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통계입니다. 바로 최근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이 가장 많이 뽑은 직종이 기술직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술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생산, 품질 등의 항목이 33.2%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단순 노무직 26%, 영업 마케팅직 21.2%, 사무관리직이 19.6%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협력센터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러한 신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직은 아무래도 무조건 젊은 나이보다는 능력과 노하우가 중시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한 중장년이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이유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항목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또 업무 충성심과 높은 성실도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때문에라는 항목도요. 29.6%를 다음으로 이었고요. 업무 시스템과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14.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의 평균 근속 기간 볼까요? 1년 이상이 58.2%로 가장 많았고요. 1년에서 2년이 29.3%, 또 2년 이상이 28.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통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장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채용 후에 지급 가능한 연봉 수준에 대해서 관한 통계입니다. 희망 연령대네요. 네, 연령대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61.4%가 40대를 채용하길 원했고요. 관계 없다는 답변은 19.1%, 또 50대는 18.4%, 60대는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우리 중장년 구직자분들 용기 가지셔도 되겠는데요. 네, 다음으로 연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채용 후에 지급 가능한 연봉 수준에 관한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천만 원대가 41.2%로 가장 많았고요. 2천만 원대가 28.1%, 4천만 원대가 18.6%로 조사돼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자, 즉 이것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59.8%에 달한다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중장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요, 채용 보조금, 또 세제 혜택 등의 금전적 지원이 43.6%로 시급하다고 지적했고요. 또 직업교육은 지원 15.4%, 복지 지원이 11.2%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 입사 후에는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조직 융화력을 갖추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최종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재취업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기업들도 기술을 가진 중장년층을 원하고 있네요. 사실 청년 취업에 있어서도 좀 이공계가 인문계보다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 채용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쪽 원하는 기술직을 원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게 좀 우리나라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20, 30대가 기술직 쪽으로 나가는 사람보다는 사무직이나 이렇게 머리 쓰는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제대로 계승도 안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간 일본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술직의 그 계승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로 아마 대두될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며칠 전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어떤 부모님이 이제 고3 학생이 이제 자녀분이 있어서 네. 저한테 이제 진로 상담을 한번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예. 그 친구 하는 말에 제가 좀 쇼킹했습니다. 뭐냐면 고3 학생 그 학생의 반이 32명이래요. 네. 근데 32명 가운데 무려 13명이 예체능계랍니다. 32명 중에 13명이면 13명이 예체능계인데 예. 이게 저는 이제 일산에 사거든요. 근데 네. 일산에 있는 학교의 뭐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론 이제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같지는 않겠지만 네네. 근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이런 기술직 뭐 이런 데를 떠나서 아예 전부 다 뭐 예체능 쪽으로 이제 돌아 쓴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네. 고3 학생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 앞으로 이런 기술직으로 등한시되는 것은 더 심화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술직에 계신 중장년층들이 네. 이게 더 오래 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연장 그 일하는 기간이 아마 연장될 가능성도 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기술직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셨는데 김희진 선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장년층이 기술직이 더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네. 저희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쪽에 그 직군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생산 라인 쪽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직을 가진 분들이 채용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분이 신입사원 과정을 이렇게 겪다가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관리직으로 또 넘어갑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또 퇴직을 하시게 되고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또 관리직급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30대, 40대 좀 젊었을 때 엔지니어로 이렇게 그 실무를 하셨을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리직 쪽에 사무직 쪽에 채용권은 거의 없고 이제 엔지니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 분야로 가려면 좀 겁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는 있기는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은 다른 자격증을 또 취득하셔서 관련 분야로 취업이 되시는 경우가 더 사무직 쪽에 계신 분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체능 쪽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 시점에 네. 사실 대학 가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 문화인 거죠. 유행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제 아이들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 중장년 구직자분들 대부분이 이 관리직을 고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실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 기능 교육 등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구직자로서 이 기술직을 많이 원한다고 하니까 이쪽을 또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취업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일자리 그 센터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일자리 희망 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취업 연계한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장년 인재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한 뉴스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톡톡 재취업 시간입니다. 자, 은퇴가 무섭기만 하다는 중장년층. 하지만 은퇴를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잘 짠다면 그렇게 무섭지만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은퇴도 전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전장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 없이 오래 사는 요즘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 은퇴의 개념을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100세의 삶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저만 해도 당장 20대인데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벌써부터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정말 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인생 100년 사계절설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 장수 시대이니까 25세까지는 봄으로 보고 50세까지는 여름 그리고 75세까지는 가을 또 100세까지를 겨울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비유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느 계절쯤에 와 있나요? 네, 뭐 저는 예. 50을 바라보니까 이제 여름이죠. 여름. 네. 이제 여름인데 이제 한여름 지나고 약간 이제 꺾이는 듯한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0세까지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55세, 제가 앞으로 한 10년? 네. 40대 중반이니까 10년까지는 여름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5세 이후에 가을을 이제 어떻게 맞을 것인가 가을 채비를 좀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하다가 저의 준비 과정은 또 어떤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가을은 여름에 준비하고 겨울은 그렇죠. 또 가을에 준비하고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겨울을 여름에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단계 앞서서 준비하는 뭐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미진 선임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좀 나눠봤어요. 저의 신체 나이가 과연 몇 살인가? 네. 또 이렇게 신체 나이는 좀 자신이 없는데. 신체 나이, 저희가 또 그리고 이제 뭐 생물학적 나이,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나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의 나이는 이제 봄이고 싶으나, 네, 뭐 생물학적 나이와 뭐 신체 나이를 보면은 이제 여름에 속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가을을 채비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장년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마음이나 신체 나이는 뭐 가을에 있다 하더라도 여름에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하기 위한 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마음의 그 계절만 얘기하면 봄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이 이론으로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와 다른 인생의 단계가 다 설정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40대는 은퇴를 앞둔 중년이라기보다는 청년이 되는 거고요. 70세도 노인이라기보다는 가을의 계절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예전 같으면 삶의 마무리를 고려해야 할 80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인생의 초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퇴직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니까요. 은퇴도 전략적으로 잘 설계를 해보셔야 될 텐데 전문가가 생각하는 퇴직 대비법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해지네요. 저희 이제 예전에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요새는 퇴직을 앞두고 미리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혹시 가도 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 밖에 겨울날 밖에 나갈 때 내가 영하 10도인지 알고 나가는 것과 그냥 영하 10도인지 모르고 평상복을 입고 나갈 때는 다르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추위에 떨거나 이제 네. 오랜 기간을 좀 망설여야 되는 그렇죠. 이런 낭패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내가 영하 10도인지를 알고 준비를 하게 되면 외투를 좀 더 두껍게 입거나 어떤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미리 상담을 받으러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예, 오세요. 센터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봉이라든가 직책이 내가 재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그렇죠. 이제 많이 이제 불안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죠. 네.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삶에 있어서 실업과 재취업이 인생의 큰 스트레스고 되게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는 하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퇴직은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또 이제 오히려.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저도 되게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게 기회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이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교직 생활을 이제 그 교직원 생활을 한 30년 동안 했던 지인분이 계세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코칭이라든가 상담하는 거라든가 강의하는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미리 이제 내가 정년을 앞두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혹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꾸준히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이런 쪽에 이제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도 만들어 가시면서 관리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퇴직이 이제 앞으로 내가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걸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퇴직 기간까지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는 시점에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한 2년 정도를 미리 이제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가 그래도 되어 있는 상태에 퇴직을 했는데도 네. 아, 그래도 30년 동안 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학교인데 나오니까 되게 뭔가 혼자 슬프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름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그런 강의 계획도 세우시고 강의 활동을 하고는 있으세요. 이렇게 준비 쉽게 나오신 분도 뭔가 이제 자기의 일에 있어서의 불안함이라든가 직장을 잃었을 때 허전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럼요. 업계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더 막막하겠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있으시더라고요. 정년퇴직을 이제 어차피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버티기식으로 친구가 낼지 내가 낼지 이렇게 있다가 친구가 냈다 하면은 그래 그냥 나도 내지 이러고 이제 탁 던지시는 경우 네. 이런 분들이 준비 가장 없이. 위험한 거죠.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주변을 이렇게 맴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철저히 하고 이제 그렇죠. 퇴직을 해서 나와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퇴직이 새로운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한다면 그 겨울 날씨에 대비한 것처럼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네. 네, 준비를 하고 또 철저한 자기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냉철하게 자기 평가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라든가 시간 관리를 하셔야겠죠. 네. 퇴직하고 나서 내가 일을 할 때는 늘 내가 주어진 시간에 그렇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막상 내가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네. 그게 꾸준히 이제 쉰다라고 하면 여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 중장년층 하면 아버지 세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늘 일, 그리고 이제 아빠 하면 기억나는 게 또 술이었고요. 예, 그렇게 이제 뭐 많이 놀아주지는 또 못하셨어요. 시간이 예, 없으니까. 예. 피곤하니까 주무셨단 말이에요. 네. 이 세 가지를 빼고 나서 내가 시간을 뭔가 여가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드신 거죠. 이렇게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이제 힘들고 재취업이 빨리 안 되면 우울감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서 재취업과 연결을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관계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관계 정립이 가족과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 새롭게요? 오. 기존에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네. 가족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야 네. 예, 퇴직 이후에 이런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뀐 상황에 잘 이제 가족들과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정립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적극적인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면 은퇴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다렸다면은 그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유석 이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주변에서 은퇴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은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끝까지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 왜 드라마 미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봤어요. 말이 있잖아요. 예. 뭐 직장은 전쟁터지만 나오면 지옥이다. 네. 이거 남의 말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 지옥을 겪고 이 자리에 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안에 있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딪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홧김에 그냥 확 그건 던지고 안 나오고 될 것 막 은퇴. 그거는 좀 부질없다. 그래서 네. 끝까지 좀 가능한 최대한 버티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갑자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 은퇴는 아무튼간에 그 시기,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정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은퇴를 이렇게 앞두고 있다면 정말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를 하면서 그 계획 이외에도 좀 현실적인 계획이라든지 타협안을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자금 관리, 인맥 관리 이런 거를 참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요. 네. MC님은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돈이죠. 네. 사실 그렇게 많은 대비 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 아닐까요? 네. 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가정의 경제가 이제 가장 먼저 오기 때문에 네. 그 변화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또 돈에 대한 가치나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은 되게 소중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떤 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소중하고 중요해 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매달 들어오던 고정급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정 지출은 그대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자녀의 학자금이라든가 그 되게 작은 지출 항목이라도 되게 압박으로 좀 다가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큰 또 큰 이제 퇴직금을 그렇죠. 가지고 목돈이 창업을 들어오니까. 또 하시게 되기도 해요. 네. 창업을 잘못하셨다가 또 크게 잃기도 되는 하고, 부분도 이제 예. 간간히 보긴 하는데요. 안정적인 재취업과 노후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퇴직금 관리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무작정 벌였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전략적으로 좀 퇴직금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그 퇴직금은 본인의 가족이나 이제 인생 주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이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인생 주기에 맞게라는 거는 그 자녀가 대학생이면은 내가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학자금을 대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네. 좀 계획을 해보시고 그럼 결혼을 한다면은 내가 결혼 자금까지 대주고 나서에 그 다음엔 내가 역할이 끝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집이 이제 대출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금 목돈이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70세까지 일을 하고 70세부터 한 뭐 2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네. 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들죠? 20년씩 100만 원. 이제 네.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을. 10년이면은 1,200이죠. 그렇죠. 그리고 10년이면은 1억이죠. 그래요. 그러면 20년이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내가 아무것도 그러네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냥 돈이-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예. 거죠. 네. 이런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그런 액수를 들으니까 되게 더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배우자와 그리고 이제 아, 전문가의 도움을 전문가. 받아서 네,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절대 맞습니다. 퇴직금은 공돈이나 그냥 꽁돈이 아니고 맞아요. 예, 정말 본인의 인생의 이제 어떤 종잣돈, 여가의 종잣돈이기 때문에 정말 잘 비치해 놓고 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퇴직금 옛날처럼 많이 주지를 않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은퇴 준비도 은퇴 후에 노후 준비도 무조건 가족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또 우리 특히 남성 구직자분들 여자들은요 이렇게 잘 들어주고 상의하고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께 또 같이 상의하시고 하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은요, 여자들 말 잘 들어야 성공하죠. 그죠, 맞아요. 대표님?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퇴직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 계산하는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시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에 들어가시면요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요.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배우자나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인맥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맥을 통해서 재취업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평판 관리를 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시 못한 자산을 가진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죠? 그럼요. 예. 네, 인맥도 정말 자산입니다. 네. 우리 옛말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0대에는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고, 저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50 넘어서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50 넘어서 뭘 가지고 법니까?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연령대가. 네, 그 정도로 이제 인맥이 자산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경력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요. 평판 조회는 필수입니다. 네, 무서워요. 네. 평판 조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책임감을 맞아요.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도 최근에 이제 경력직을 채용을 하는데 네. 뭐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그분의 성향, 일 스타일, 네.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평판 관리라는 것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새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인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꼭 물어봅니다. 네.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려운 일도 좀 쉽고 효율적으로 그렇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기업의 이익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인맥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여쭤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인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신의 역할, 일만 하다 보면 잘 관리하지 못하셨던 그렇죠. 경우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네. 계시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요새는 이제 비즈니스 용도로만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네. 링크드인이라고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따로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네. 전에나 현직 직장 동료나 상사, 거래처 회사와의 지인들을 이제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업무상에 이제 생긴 인맥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SNS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링크나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판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전문 분야라든가 직책, 경력, 학력 등을 프로필을 좀 자세하게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검색과 메시지 기능을 좀 보낼 수 있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SNS이기 때문에 최근에 요새 다시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효석 이사님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 이제 추천해드릴 게 있어요. 추천할 방식이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SNS를 활용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네. 문제는 어떤 SNS 서비스의 종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가 되느냐는 그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나 링크나우는 내가 그 시스템의 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로 들어가서 그래요? 부속품으로 그냥 남는 거죠. 그래서 뭐 부속품들끼리 이제 정보 교환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뛰어넘는 좀 역발상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SNS를 활용한 나의 채널을 구축하는 10년 전부터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네. 요즘 네. 밴드가 유행 아닙니까? 네, 유행이에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제가 한국 스토리텔링 발전 포럼이라는 그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이름은 이제 한국 스토리텔링 발전 포럼이지만 실제로 네. 거기에 운영자는 저죠. 근데 거기에 지금 약 750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불과 2년여밖에 안 됐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예. 본인이 직접 그 제가 운영하는 SNS를 겁니다. 네. 만들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글을 올리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에 그렇죠. 들어와서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채널의 주종 관계에서 종으로만 끌려다니는 거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걸 뛰어넘는 내가 주가 되는 이러한 노력을 한 5년, 10년 정도 전부터 기울이시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은퇴를 했어요. 네. 어떤 회사에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뭐 당신 어떤 사람이야? 여기 써온 뭐 이렇게 종이 갖고는 이거 알 수가 별로 없는데 네. 그럼 이제 바로 제가 SNS 띄워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SNS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를 문서가 아니라 실제 모습, 그다음에 수년간의 축적된 그 사람들의 그 데이터, 네. 그다음에 그 나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죠. 예.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숙하시니까 SNS를 잘 활용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중장년들은 그렇게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새로운 방법 외에도 기존에 있는 SNS 활용법이라던가 제 지인분은 이 링크나우 통해서 프로필을 올리려고 저한테 어떤 프로필이 더 낫는지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올리고 활용을 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네. 링크나우나 링크드인은 되게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테크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좀 더 잘 만든 뭐 이력서, 나를 잘 포장해서 이렇게 올리면 좀 더 눈에 띄게 하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깊이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아, 얕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내가 주가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채널을 SNS에 구축해 나가는 거. 근데 그거는 1, 2년 갖고 안 돼요. 지금 저는 불과 2년밖에 안 했지만 저는 지금 목표가 한 10,000명이거든요. 네. 예, 10,000명 정도 저는 한 앞으로 3, 4년 안에 아마 구축이 될 것 같은데 네. 10,000명 정도를 내가 글을 딱 올리면 순식간에 10,000명 정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채널을 내가 와. 10년 동안 구축했다? 정말 이것만큼 매력적이죠.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아까 왜 뭐 제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네, 저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전혀 몰랐어요. 그냥 밴드도 소문 듣고서 뭐 직원들이 대표님 이런 거 좋다는데요. 그게 뭐냐? 뭐 저는 데일 밴드밖에 모르니까. 밴드라고 하니까 이게 낯선 네이버 거예요. 밴드. 그래서 밴드를 또 보니 카카오 스토리 좀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야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네. 관심 있으니까 또 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장년들이 뭔가 새로운 것에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라고 이제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네. 저를 거울 삼으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습니다. 몰랐네요. 이런 SNS에 굉장히 능숙한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네. 자기 PR 시대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본인이 SNS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주 씨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은퇴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연금에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 연금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자세하게 어떻게 받고 또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업급여라는 게 이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급여를 이제 지급하는 형태로서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재취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상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 안에 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실업급여 지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비자발적인 이직자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그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그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네. 예, 그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직 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이라든가 이제 경영상의 악화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면 또 받으실 수가 있으며 정년 및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만료라든가 네.
않게 돼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정규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보험, 이것 네. 때문이라도 정규직 쪽 고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회사 다닐 때도 열심히 붙고 하는데 4대 보험은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4대 보험도 이제 4대 보험의 종류 혹시 아세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 국민연금, 네, 네.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네, 거. 그렇게 네. 네 가지. 맞나요? 네.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하셨죠? 약간 당황했네요. 네. 저희가 이제 4대 보험을 낸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4대 보험의 항목이 뭔지 잘 모르는 네. 근로자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 이제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네.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15일까지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요. 처리가 되면 그 본인에게 그 회사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크게 이렇게 하실 건 없고요. 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네. 이제 4대 보험이 이제 해지가 이제 그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개인 가입자로 이제 네, 바뀌는 변하면서. 게 나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자녀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직장에 이제 자녀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서 거죠. 피보험자가 돼서 네.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부분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다 해놓기 때문에 예. 네, 그 크게 안 하실 건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소득이 내가 없다라고 네. 하시면 이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면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정보를 주셨으니까 잘 기억했다가 꼭 빠짐없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은퇴 준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직, 전직, 창직, 창업, 또 사회공헌, 귀농 등으로 요즘에는 은퇴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은퇴 방법을 준비하더라고요. 보면 어르신들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지방으로 내려가서 귀농 준비하시고 텃밭 일구시고 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석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네. 그 귀농에 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제가 그 농촌 분들을 이제 많이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귀농 귀촌하신 도시민들을 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교육 끝나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귀농이 만만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이민이었다고. 이민이요. 네, 귀농이 아니라 이민이에요. 이거 만만치 그냥 않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은 통하는데 정서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래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2, 3년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어. 도시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그 MC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도피의 개념으로 은퇴를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한 3, 40년 동안 현실에 찌들려서 엄청난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려가서 그냥 뭐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농사나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농사를 일이죠. 어떻게 질 건지 대책도 예. 없이 그냥 내려가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은퇴를 고려하실 때 네.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 속으로 나아간다. 네. 제1의 현실에서 제2의 현실로 가는 게 이게 은퇴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네. 사실 저희 아빠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연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직도 저희랑 같이 살고 계세요.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자, 김미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정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에서 발표한 2014년 중장년 재취업 인식조사 보고에 따르면 네. 한국 중장년의 그 65.3%가 퇴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신호를 좀 그러네요. 알렸습니다. 네. 퇴직은 새롭게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관련 기관 사이트를 보시면 본인의 적합성 또는 테스트를 좀 확인해서 내가 창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공헌 일자리로 갈 것인지 어떤 분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역량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혹은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받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창업넷이 있고요. 네. 기업마당 있고요. 창업보육센터, 창업에듀, 창업진흥원. 그다음에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상권이나 입지를 또 분석해주는 이런 자세하네요.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귀농귀촌인데요. 네. 퇴직 후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먼저 자기 스스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행 절차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절차를 좀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로 이제 실패를 좀 막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막연하게 정말 농촌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선배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회공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회공헌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그 만 50세 이상 되는 퇴직 인력으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생계형보다 사회 활동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로 하셔야 됩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서 재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며 네.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으시면 3년 이상의 그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네.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사회공헌 일자리에서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주 1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요. 네. 일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봉사의 개념이긴 한데 네네.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일비, 아. 식비라든가 교통비가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새로운 이제 새로운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징검다리 형태로 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경력을 쌓는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최대 하루 8시간 해도 24,000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사회공헌의 의미다 네, 보니까 사회공헌의 봉사에 더 초점이 그쵸. 맞춰져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공헌 일자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김윤석 대표님께서 인생은 3모작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2모작 이후에 3모작 때는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공헌 일자리를 활용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였던 거죠. 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퇴직을 하면 또 이제 산모작을 지낼 때 네. 그런 쪽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쌓아놓은 이제 재산이 있으면 맞아요. 뭔가 의미 있는 마지막 삶을 살고 가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정보가 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지원 정보까지 잘 김미진 선생님께서 챙겨주셨는데요. 퇴직은 정말 이제 인생의 마무리라는 생각보다는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퇴직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건데요. 네. 사실은 네.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은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상의를 좀 하셔야 될 아니, 텐데. 워낙 네. 진지한 거라, 어. 진지한 거라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제가 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아, 네. 그래요? 미리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말해주세요. 저는 지금 월급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월급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사람은 보통은 월급쟁이로 다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던 그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걸 이게 잘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건데 이렇게 어떤 회사에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월급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뭔가를 또 하나 창출해서 하는 쪽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상 사실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지금 직장에 취업해 다니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용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또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되실지는 네.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게 뭐 마케팅 일도 했고 이제 그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뭐 네.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생 삼모작을 하게 되면은 사회공헌을 하면서 뭔가 돈과도 조금 연결돼서 이렇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더니 네. 저의 경력, 20-30년간의 경력을 단절한 채 완전히 새로운 걸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대로만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대로 20-30년간의 경력을 활용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이제 탐색하게 되는 게 저의 목적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요즘 착안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선생님 잘 어울리세요. 아니요, 저는 네. 감이 안 와요. 어떤 걸지. 일단 먹는 예.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먹는 거 막 추천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송 전에도 우리 PD님하고 이제 먹는 그러니까요. 네, 한참 막국수 하셨잖아요, 얘기도 하고 막 하셨잖아요. 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고급 정보화가 돼서 하나의 그 정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파티 문화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좀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선생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음식과 저의 능력인 마케팅 능력 또는 스토리텔링 능력 또 인문학을 배웠으니까 또 인문학적인 좋아요. 지식의 배경 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일자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제 네. 개인적인 바람이죠. 예. 네. 그야말로 정말 네. 자연스럽게 또 다른 창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좀 체중이 불어나면 어떡하죠?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김희진 선생님은 어떻게 은퇴 저는 준비하세요? 이제 그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되게 자유로우시다. 맞아요. 네, 되게 좀 여유 자유롭고 있으시죠. 여유 있는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저는 참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김 대표님이 대단하신 거지 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늘 계획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네. 나이를 이야기했네. 당황스러워. 공개해버렸어요. 예. 방송을 통해서. 늘 10년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평생 어차피 저희가 평생 직장을 가지잖아요. 네. 평생 공부를 하고 평생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에 저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의 재능 역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을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할 때는 그때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고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과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 연령대와 맞는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중장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도 계속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5년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이제 컨설턴트가 계속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희망하는 부분이고 이 직업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제 할 것인가 이런 컨설팅을 계속 상담을 하고 지금 이제 중장년을 하고 있지만 10년, 15년 후에는 제가 시니어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제 연령과 일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어서 이쪽 분야로 좀 준비를 계속하고 또 공부를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좀 힘들긴 한데요. 화이팅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래도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은퇴 계획까지 듣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는데요.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은퇴는 정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노후의 삶이 정말 기대되는 게 바로 은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와 함께하면서 제2의 인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재취업 구인 정보 전해드리는 도전 재취업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영주 씨 그 재취업 구직자를 위한 알찬 정보 준비하셨죠? 전해주세요. 네, 도전 재취업 중장년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주식회사 하이테퍼팩에서 정규직 기술자 5명을 채용합니다. 40세에서 55세의 분들이라면 지원 가능하고요. 시급 5,580원의 임금 조건입니다. 3개월 후에는 상여금 200%가 매달 지급된다고 하네요. 격주로 휴무도 있고요. 4대 보험 혜택 주어집니다. 단순 생산 직종 찾으시는 분들 기회 잘 살려서요. 지원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저 멀리 제주도에서 날아온 채용건입니다. 주식회사 고암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의 신축 건물 서귀포 의료원에서 병상 300개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연봉 1,46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주 5일 근무, 연차와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먼저 내 몸부터 건강한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대유신소재에서 영업구매 담당 직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격에 해당하는데요.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자동차 근무 경험자 또는 1차 협력사 근무 경험자, 영어 또는 중국어 가능자 등의 우대 조건이 있으니까요. 상세히 따져보시고 자신 있게 지원해보세요. 밀레시스텍에서 기술연구소장을 모집합니다. 주로 키워드 회로 설계, 하드웨어 설계, 또 기구 디자인의 총괄 등의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시고 15년에서 40년가량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관련 경험자분들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필요한 것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충남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원에서 영업팀장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15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하시는 일은 영업관리와 영업지원, 그리고 법인 영업에 관한 업무입니다. 연봉은 4천에서 5천만 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고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 지방 또는 장기 근무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요. 서류 전형에 지원해보세요. 중장년 여러분 모두가 성공 재취업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구직 소식 외에도요. 작년 일자리 희망넷 그리고 서울 시니어 50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재취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YTT 김효석 대표이사님과 또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지 선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중장년 재취업, 은퇴도 전략이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또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요. 은퇴 계획 미리미리 잘 세우시고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족들과의 응원과 또 소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